네,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9% 상승한 1936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하고 유럽 증시까지 좀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 시초가는 1%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 장세가 만들어졌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내적으로도 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선물 지금 이런 해외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해외 시장도 지금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오늘 아마 미국 시장도 좀 상승 흐름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내적으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경 예산의 이야기가 좀 있었죠. 추경 예산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는 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한 번 정도 흔들렸지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도 브렉시트에 대한 면역력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규모의 양적 완화라든지 추가적인 통화정책,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앞으로의 이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보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빠져나가는 가운데서 기관,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조금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반등 흐름들을 강하게 좀 나타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급하게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의약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약 쪽들이 강하게 좀 흘러갔고, 나머지 쪽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운송장비, 화학, 유통, 금융, 보험, 철강금속 전반적으로 딱히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한 업종이나 주도주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의약품이나 이런 쪽, 건설 쪽이 약간 조금 더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약세로 출발은 됐지만은 점진적으로 하락폭을 만회를 하게 되면서 전약 후강 장세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쿵 하고 내려앉은 거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만약에 반등 이후에 재차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겁내지 말자라는 거죠. 이때는 겁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1900 아래로 내려오거나 1900포인트 근접에 있었을 때에는 분할로 매수를 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을 나눠서 이 영역대에서 잡아가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전과 의견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900포인트부터 1850포인트까지 이 떨어지는 영역대에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오히려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하여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은 좀 나와줬지만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갭으로 뜨고 나서 시가가 무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 과감하게 단기적으로 반등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이라든지 현금을 좀 마련을 해가는 그런 투자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미증시가 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갭으로 뜬 다음에 시가를 깨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두셨다가 재차 조정이 나왔을 때 1900포인트부터 1850 이 영역대에서 분할로 좀 잡아 내려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더 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자동차 쪽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인하 이런 효과들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 편성 관련 수혜주로서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투자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쿵 하고 내려가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시장이 좋아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반영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여기 또 마찬가지 코스닥도 떠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무지하게 아침부터 들어옵니다. 코스닥이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초반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뜨고 나서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깨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강 후 약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 반등 이후에 상승 이후에 깨버리게 된다면은 과감하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분명히 좀 확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반등이 나오고 3일째 갭을 뜨고 나서 시가가 깨면서 조정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를 공략을 하기보다는 종가를 공략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한번 흔들리고 나면은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부터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떨어지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들 지카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죠. 명문제약이나 그 다음에 유니더스 그 다음에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나 테마의 흐름들을 타고 파동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심이 조금씩 다시 얼어붙었던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가장 급락 이후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데 이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면 이 반등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떨어질 거를 또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가를 공략을 하지 마시고 종가를 공략을 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을 밑에서 다시 사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대아티아이라든지 철도 관련주들, 대오AL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세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정치 테마주들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반기문 관련 테마주들이라든지 문재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엄연히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좋아서 올라온 거지
종목이 종목의 세력이 막 움직여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올라왔는지를 엄연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와서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조정 이후에 되돌아 나가는 이 패턴에서 아무래도 재료가 좀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또는 대선 테마가 좀 있고 또는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장은 시가보다는 종가를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오른쪽 엉덩이에서는 주저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분할 매수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겁내지 마세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 갔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면역도 좀 생겼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브렉시트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 바로 더 떨어졌겠죠. 바로 더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좀 빠르게 회복돼 주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공포가 현실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브렉시트가 지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럽이 EU에서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2년간의 협상 기간이 있으니까는요. 그게 실현되려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시간들이 좀 더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비나 면역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밑에서 싸게 저점에서 사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